자, 확률과 통계. NCR, NPR, 뭐 NHR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세 개만 알아두셔도 뭐 일단 고의 수준 정도는 됩니다. NPR을 먼저 가장 배우죠. NPR이 순열이잖아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순열은요, 퍼뮤테이션이라서 P.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수. 순열,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명 중에 나 3명 뽑아서 줄 세울 거야 라고 하면 제일 앞에 7, 6, 5 이렇게 줄 세우죠. 맞아요? 근데 얘는요, 7, 6, 5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실제로는 그죠? 7팩을 4팩으로 나누어 준 거죠. 그러니까 7, 6, 5니까 얘는요 7팩을 4팩으로 나누어 준 거잖아요. 그쵸? 팩토리얼이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NPR은요 N 팩토리얼을요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방법의 경우의 수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NCR이죠. NCR. 그죠? NCR은요, N개 중에 R개를 그냥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뽑아서 줄 세웠죠, 얘는. 그럼 줄만 안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 NPR을 하는데 줄을 안 세우면 되니까 R 팩토리얼만큼 나누어 주면 됩니다. R개를 줄 세운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3개만큼 또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7, C, 3, 7명 중에 3명 뽑는 거잖아. 7, 6, 5 뽑는 거는 NPR이랑 똑같죠. 근데 뭐 1번 뭐 A, B, C를 뽑았어. 그럼 A, B, C를 배열하는 경우 수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 2, 1만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얼을요 N-R팩의 R팩으로 나눠주는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7팩을 그러니까 뭐 얘는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이 NPR이잖아요. 그래서 R 팩토리얼만큼만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NCR, NPR이고요. NHR은요, NHR이 뭘까요? 중복조합인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3명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사탕 2가지 종류를 가지고 나서 사탕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딸기 먹을래? 뭐 사과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딸기 사과? 딸기 사과? 딸기 사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내가 올라가서 딸기 몇 개, 사과 몇 개였어 해서 가지고 올 거야.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뭐냐면 리우가 딸기 먹는 거, 현수가 뭐 사과 먹는 거, 서준이가 딸기 먹는 걸 내가 기록했으면 와서 이렇게 그냥 주면 되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세고 어떻게 센 거야? 그냥 딸기 몇 개, 사과 몇 개로 센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네 중국집 가서 막 이렇게 짜장, 짬뽕, 볶음밥 뭐 이렇게 주문 받잖아. 그죠? 그러면 주문 나올 때 누가 짜장면인지 알고 바로 줘요? 모르죠? 와서 짜장면 시키신 분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짬뽕 나오면 짬뽕 시킨 사람 이렇게 나눠주잖아. 짬뽕 개수와 짜장 개수만 중요한 거지 누가 뭘 먹는지는 별로 관심 없어. 맞아요? 그 경우입니다. 그 경우 중복조합이. 그래서 얘를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봐봐. 3명이 뭐 사탕 2개를 고를 거야. 로 하면 뭐랑 같냐면 여기 이렇게 칸막이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세워요. 그래서 이쪽에 앉으면 딸기, 이쪽에 앉으면 사탕이야. 딸기, 사과야. 이렇게 여기 앉으면 딸기, 이건 사과야. 이동해.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그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칸막이만 세우면 됩니다. 칸막이.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세우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세우면 다 사과. 여기다 세우면 다 딸기. 중간에 세우면 사과, 딸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3명이서 두 종류의 딸기를 두 종류의 사탕을 고르는 경우는 만약에 리유가 딸기인지 사과인지 내가 다 파악하려면 그거는 n 파이 r입니다. n 파이 r. n 파이 r이라서 그거는 n의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죠. 두 개 선택의 기회가 있죠. 무슨 경우야?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전체 경우가. 그죠? 이게 n 파이 r. NHR은 그거 신경 안 쓴다고요. 누가 뭐 먹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칸막이를 세우는 경우의 수로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C1로 바뀌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게 3명의 사탕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탕을 3명이서 고르는 거야. 두 종류의 사탕을 3명이서 고르는 거라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2 더하기 3 빼기 1C 3 이렇게. 그래서 NHR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N 플러스 R 빼기 1 CR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이게 칸막이를 세우는 수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탕을 살 때 A, B로 나눌 거야. 이동해.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누가 뭐 먹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그건 뭐야? 그냥 n의 r제곱 하면 돼. 각각의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 2의 세제곱 하면 돼. 그럼 별로 고민의 거리가 아니잖아. 선생님 설명 이해돼요? 각각의 두 가지씩의 선택의 기회가 있으면 그냥 2의 세제곱 하면 됩니다. 고민의 거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3명이서 두 종류의 사탕으로 선택을 할 거야. 근데 누가 뭐 먹는지는 궁금하지 않고 모두 다 A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모두 다 B를 선택할 수도 있어. 혹은 A 몇 개, B 몇 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을 허락하는데 조합은요. 누가 뭐 먹는지 신경 안 쓰는 게 조합이죠. 중복 순열은 누가 뭐 먹는지 신경 쓰면 중복 순열이에요. 중복을 허락해서 순열하면 그냥 n의 r제곱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여기서 1을 빼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그 칸막이를 몇 군데 놓을 수 있냐 이거든요. 얘가 지금 사탕을 한 개만 그 두 개니까 칸막이 한 개만 들어오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4군데 올 수 있는 거죠. 이쪽에 놓을 수 있고 이쪽에 놓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제가 4C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계산하면 뭐 나와요? 4C3 나오죠. 근데 4C3은 4C1과 같습니다. 그래서 NCR은요, 뭐랑 같아요? NCR은 NCN-R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NPR, NCR, NHR까지 완전히 이해하시면 완전 기본적인 이해는 되신 거거든요. NHR은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도입 부분을 그냥 한번 쭉 설명해 드린 거고요. NHR은 한 번에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다른 예를 들 거긴 합니다. 근데 그냥 중복조합을 계속 헷갈리시거든요. NHR을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 점점 헷갈려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해? 그냥 여기 칸막이 하나 세우고 그냥 이동해! 이렇게 보는 게 편해. 만약 사탕의 종류가 3개잖아? 그럼 칸막이 몇 개 세울 거야? 2개 세울 거야. 2개 세울 거야. 이해됐죠? 근데 그 2개가 이렇게 붙어도 됩니다. 이렇게 붙어도 돼요. 그러면 A, B, C 세 종류일 때 B가 없는 경우인 거죠. 여기 2개 다 있으면 다 C 먹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칸막이 수만 늘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NHR은 어떻게 해주면 되더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로 바꾸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요. 1단원이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는요.
월등히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가르쳐 보면 가끔 월등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걔는 하나하나 다 세. 하나하나 다 세는 그냥 빨리 셀 뿐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할 때 맨날 강조하는 게 중복해서 세면 틀립니다. 앞에서 셌던 건데 뒤에서 또 세면 틀려.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너네 뭐 3 곱하기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때 뭐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할 때 한 번만 결정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막 계속 중첩되면 여기 있던 게 앞에서도 세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틀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손 빼먹고 세면 틀립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중복한 거 없는지 빼먹은 거 없는 건지만 잘 체크하시면 경우의 수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이게 다 맞다고 처음에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문제 풀다가 이거 문제 읽은 다음에 이 방법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 절대 검산으로 그거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한번 착각에 빠지시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풀이랑 너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중복, 결손 없이만 세면 다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합의 법칙은 뭘 따라가는 게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따로 진행되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하면 A의 경우와 B의 경우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곱의 법칙도 있죠. 곱의 법칙은 A 그리고 뭐 동시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경우와 B의 경우를 곱하면 됩니다.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모자와 슬리퍼라고 하죠. 이렇게 너네 학교 갈 때 그래서 슬리퍼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죠? 그래서 모자가 3가지, 슬리퍼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자와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가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몇 가지예요? 6가지일 수도 있고요. 9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모자 중에도 하나 골라야 되고 슬리퍼 중에도 하나 골라야 되면 9가지죠. 3 곱하기 3. 그죠? 근데 이 6개가 있는 거잖아, 그냥. 그죠? 6개 중에 그냥 한 개만 하고 가면 6가지죠. 모자만 쓰고 가, 슬리퍼만 신고 가, 이러면 6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가 다 곱해야 돼. 이 경우 무조건 곱해야 돼. 이 경우 무조건 더해야 돼는 없어. 경우의 수 문제에서. 경우에 따라 다른 거야, 정말로.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자도 쓰면서 슬리퍼도 신으면 곱해야 돼. 동시에 해야 돼. 그럼 곱하는 거죠. 모자를 쓰거나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경우의 수. 근데 말을 애매하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주면 편하죠. 모자도 쓰고 슬리퍼도 신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 이러면 곱하면 되고, 모자 또는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 이러면 더하면 되는데, 모자,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그죠? 이 경우인지 이 경우인지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죠? 말뜻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 그 앞에 무슨 조건이 따로 주어질 겁니다. 아니면 괄호에 따로 있던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게 곱하는 경우인지 더하는 경우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중복하는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개수 세라 하면 더하고 교집합 빼고 3교집합 한번 더 해주고, 그죠? 포함 배제 할 줄 아시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많이 틀리는 게 포함 배제도 많이 틀리죠. 기본 문제 1번 풀어보세요. 자,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만약에 n이라는 게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했다고 쳐요. 이렇게 소인수분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요, x에다 1 더하고 y에다 1 더하고 z에다가 1 더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죠. 왜 그런지. 네네, 그쵸. 네. 뭐, 이 3개짜리는 3차원으로 그려야 되니까 약간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2차원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그래서 m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a의 n제곱, b의 뭐 m제곱이라고 치죠. 그러면 얘가 a의 0제곱, a의 1제곱 이렇게 가가지고 a의 n제곱까지 가는 경우와 b의 0제곱, b의 1제곱 해서 b의 m제곱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마다 하나씩 나올 겁니다. 이거 1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 사이에 다 있고 제일 끝에 a의 n제곱, b의 m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수는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여기 있는 거의 개수가 전부 다 약수죠. 그래서 하나씩 더하면 되죠. 3차원도 마찬가지죠. 3개 되면 3차원 이게 쌓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약수의 총합이요? 약수의 총합은요, 여기 있는 게 전체 약수예요.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뭘 더하는 거야? b의 1제곱부터 b의 m제곱까지, 그죠? 그 다음에 a의 1제곱에 b의 0제곱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다 더해야 되는 거죠. 다 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n이라는 수가 a의 뭐 x제곱에 b의 y제곱이라고 치죠. 일단 2개짜리만 쳐보죠. 그러면 제일 작은 애가 뭐가 있어요? 1이죠. 1. 얘는 뭐와 뭐의 곱이냐면 a의 0제곱과 b의 0제곱의 곱입니다. 보여요? 그 다음에 a의 1제곱과 b의 1제곱의 곱도 있겠지만 여기 있겠죠. a, 1, b, 1이 있겠죠. 근데 나머지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 분배 법칙 이용하게 되면 a0랑 곱해지는 b0, b1 해가지고 b의 y까지 다 나오죠. a1도 마찬가지죠. a의 1제곱도 다 나오죠. a의 제곱도 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애 다 나와. 다 나와.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게 약수의 총합은 이게 3개면 1개 더 추가해주면 되죠. 분배법칙 쓰게 되면 다 나옵니다. 그죠? 이제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공식으로만 자꾸 외우시면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근데 한 번만 이렇게 전개해서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개수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돼. 총합 이거 다 더해야 돼. 어떻게 할 건데? 분배법칙 이용할 거야. 자, 기본문제 1번이요. 자, 기본문제 1번에 두 주 사이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A가 던졌을 때 나오는 걸 스몰 a, B가 던졌을 때 나오는 걸 스몰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의 합이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12인 거 아시죠? 주사위가 1부터 6까지만 있어요. 그쵸?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려면 처음에 뭐가 되는 애가 있어요? 4가 있겠죠. 얘는 뭐 있겠어요? 3, 1, 2, 2, 1, 3. 1, 3이랑 3, 1이랑 다른 겁니다. 주사위에 AB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냥 주사위 2개라고 했으면 3, 1, 1, 3이 구분이 안 돼서 같은 경우로 들어갔을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8도 있겠네요. 8인 경우는 6, 2, 5, 3, 4, 4, 3, 5, 2, 6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2는 6, 6 이렇게 있겠네요. 총 몇 가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해서 9개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번이요. 360은요,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360은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2가 3개, 3이 2개, 5가 1개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요 3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하면 되니까 24개.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에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에 5의 0제곱, 5의 1제곱에 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 이런 건 할 줄 아시죠? 그래서 등비 수열 합으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1170이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3번입니다. 기본 문제 2번에 2번 해야 되는군요. 네. 2번에 2번이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자연수 중에는 가장 작은 거잖아요. 20개인 애는요 20이라는 게 20 곱하기 1이던가 10 곱하기 2던가 5 곱하기 4던가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냐면 5 곱하기 2 곱하기 2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숫자가 작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소인수인 2가 5개인 게 작겠죠. 3이 5개인 거보다 2가 5개인 게 훨씬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의 4제곱에 3 곱하기 5 해주면 얘가 아마 제일 작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240. 거듭제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숫자가 빨리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2의 4제곱에 3의 세제곱이잖아요. 얘가 벌써 27이니까 이걸 넘어서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로 쪼개면 쪼갤수록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경우에 따라서 막 11, 13까지 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소인수 하는데 거기에 뭐 2, 3이 없어 처음부터. 그러면 뭐 5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면 11, 13 정도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개 쪼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되는 이걸 올려주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가끔. 그래서 그 경우는 좀 비교해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최대한 많이 쪼갰어. 이게 제일 작아를 항상 보장할 수는 없어요. 소인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번 요 밑에 있는 거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훨씬 더 클 거니까. 2의 20제곱은 안 해봐도 얘가 훨씬 더 커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3번이요. 기본 문제 3번은요. A에서 P까지 이거 3개, 그죠? 그 다음에 Q까지 2개, B까지 2개, 여기는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길은 몇 개냐? 몇 개예요? 3 곱하기니까 6가지죠. 그 다음에 2번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요. 이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있죠.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도 있고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도 있죠. 3, 2, 6이고 얘는 2, 4, 8이고 그래서 얘는 14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A를 출발해서 A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한 번만 거치는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A에서 P에서 B에서 Q에서 A로 오던가 A에서 Q에서 B에서 P에서 A로 오던가 밖에 없죠. 그래서 A에서 P 3개, 2개, 4개, 2개 얘랑 똑같을 겁니다. 결국은 그죠? 2개, 4개, 2개,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개 더해주면 몇 가지 나오나요? 96가지가 답이고요. 기본 문제 4번이요. 기본 4번 같은 애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럼 이 점과 이 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그래서 이렇게 잘려진 요거를 반드시 지나야지만 갈 수 있어서 얘를 P, 얘를 Q, 얘를 R, 얘를 S라고 하면 A에서 P 거쳐서 가는 경우.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요. A에서 P로 가는 경우가 1개, 2개, 최단 거리로 가야 돼요.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거 2개, P에서 B로 가는 거 6개.
12개 나오죠? A에서 Q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Q로 가는 게 6개, 2개. 그래서 얘 12개. 그 다음에 A에서 P에서 Q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둘, 하나, 둘 해서 4개. 그래서 더하면 몇 가지예요? 24? 얘 24인데 얘는 2번 센 거야. 이해됐어요? P를 거치는 경우와 Q를 거치는 경우가 지금 동시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센 거라서 10이랑 12는 더해주고 4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20개. 그 다음에 R 또는 S를 거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R 또는 S를 거치는 경우는 해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R, S를 거치는 경우 5가지. 그래서 전체가 25가지가 답이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는 P인 경우와 Q인 경우 겹치는 경우니까 교집합이라서 빼줘야 됩니다. 포함 배제로. 이게 기본 문제 4번이었고 기본 문제 5번은요. A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B, C, D, E 순으로 칠한다고 치면 얘가 B하고 D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B하고 D가 같다라고 해볼게요. B하고 D가 같으면 처음에 A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5가지. 그러면 A의 온 색깔 빼고 B가 올 수 있으니까 이거 4가지죠. 근데 B랑 D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한 가지로 고정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가지, 3가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180가지고요. 두 번째는 B랑 D가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얘는 5가지,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는 똑같은데 D가 B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되죠. 얘는 2가지, 2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240가지요. 2개 더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42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영어는 420가지.